안녕하세요. 전국의 경찰 동아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경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경찰경호학부 장건영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경찰관 하면 형사 또는 교통경찰관,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을 제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경찰관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 주세요. 네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찰 도는 경찰관들이에요. 이렇게 맞습니다. 두 분이서 2인 1조로 이렇게 걸어서 순찰 돌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이렇게 순찰 차량에서 차를 타고 순찰 돌기도 하죠. 순찰차 많이 보셨죠? 네, 많이 이 봤습니다. 순찰차에도 각종 첨단 장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야간에 불빛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도 있고요. 네네. 이게 경광등도 이렇게 있어요. 경광등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렇게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인다면 이 차 안에는 네네. 각종 이제 컴퓨터 장치라든가 도난 차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뭐 조회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112 상황실하고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순찰차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차량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네. 뭐 한강에 이거 뭐 고수부지 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로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걸어 다니기 너무 멀고 네. 이런 데는 이제 자전거로 순찰 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넓은 광장 네. 이런 데는 또 그것도 자전거도 어렵잖아요. 사람들 치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인라인 스케이트로 순찰도는 그래서 순찰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순찰을 돌고 있죠. 우리 민규 학생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집에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하죠? 바로 핸드폰을 든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2는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맞습니다.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신고를 받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많죠. 네. 이런 모니터를 보면서 신고자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신고자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경찰관이 누군지를 파악해가지고 네네. 그 경찰관한테 무전으로 지시하는 거죠. 지금 어디 맥도날드 앞에서 신고 들어왔다. 빨리 가보세요라고. 그래서 경찰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사과하고 수사과가 경찰서에 있는데요. 민규 학생은 형사과, 수사과 차이를 아세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사과, 형사과가 이제 똑같은 걸로 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간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다릅니다. 형사과에 계시든 수사과에 계시든 다 형사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형사과에 계신 형사분들은 우선 대부분 운동화 신고 있고요. 청바지 입고 있고 여차하면 범인을 뛰어가서 잡을 수 있을 민첩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상체를 벗으면 어때요? 거의 우락부락한 근육에 무술 유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강력범죄들, 범인하고 맞닥뜨려서 제압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강력범죄, 즉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걸 전담 처리하신 분이 이제 형사과에 계신 형사분들이고요. 네네. 수사과에 계신 형사분들은 요거는 이제 현장을 뛰는 거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저 사람 처벌해 주셔야 하고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들고 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두고 국민들 상대로 이제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법률 위반이 되는지 하는데 판례도 좀 찾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 고소를 당한 사람 불러서 대질 신문도 하고 이분들은 주로 앉아서 말로써 수사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직접 이제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수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민규 씨 영화 극한직업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이제 여분들이 그 마약 수사팀들이에요. 그래서 마약 네네.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마약 범죄자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은신처의 맞은편에 네네. 통닭집에서 잠복 근무하는 모습을 이제 코믹하게 그렸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이분 또 이제 형사과 소속의 형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운동화 신고 다 무술 유단자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상으로. 맞다.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경찰하면 형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형사가 될 수 있도록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형사가 되는 걸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죠. 네네. 근데 형사만 따로 뽑는 시험이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사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먼저 경찰이 먼저 돼야 됩니다. 경찰이요? 일단 경찰이 된 상태에서 네네. 이제 경찰이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뭐 3,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이제 선택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형사를 희망한 사람은 형사로 근무하겠습니다. 또 수사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형사과로 지원했다 해서 다 뽑아주진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친구가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네네. 또 무술 유단자인지도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이제 뽑기 때문에 내부에서 뽑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사가 꾸민 학생은 일단 먼저 경찰이 되자.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기본 꿈을 3, 4년 하고 난 뒤에 네네.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내부 직원을 상대로 이제 공개적으로 뽑을 때 그때 이제 지원하면 된다. 많이 어렵네요, 단계가. 뭐 어렵다기보다 일단 경찰관이 되면 자기 꿈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과학 수사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드라마 CSI, CSI가 이제 Crime Scene Investigation의 약자인데요. 네. 범죄 현장 수사란 뜻인데 현장에 떨어져 있는 뭐 지문뿐만 아니라 뭐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하나에서 그 DNA를 채취한다든가 해서 네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몇백 배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아주 미세한 증거 하나 가지고 범인을 색출해내는 게 이제 과학 수사인데 과학 수사도 우리나라에서 좀 한참 뜨고 있는 네, 핫한 맞습니다. 그 근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교수님,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던데요. 과학수사관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과학 수사도 일단은 과학 수사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우선 아까 형사와 똑같이 우선 경찰이 네네. 먼저 된 다음에 경찰관으로 이제 기본 근무를 하고 나서 나가 과학수사관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현직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증도 따고 관련 세미나도 좀 참석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학교 같은 데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계속 무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과학수사 요원 뽑을 때 손들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네. 아예 경찰청에서는 이런 그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을 또 특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과학수사관이 돼야 되겠다 하면 일단 경찰이 돼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든지 네네. 아니면 아예 과학수사 특채를 노리고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을 해서 특채 시험을 합격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참 사이버 세계에서 물건도 사고 좀 사이버 세계에서도 이게 각종 범죄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범인을 수사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팀도 경찰에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의 범죄자들 색출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보는 게 이제 교통경찰관이 있죠.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거리에 서서 차가 밀리지 않도록 그런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이제 교통경찰관이고요. 네. 교통경찰관들은 복장도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베이지색 상하이에다가 이렇게 하얀 모자, 그다음 특히 밤에는 이렇게 야광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죠. 또 이렇게 뭐 수능 시험에 지각한 학생들에게 태워주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통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나면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통사고 경찰관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바닥에 나와 있는 스키드 마크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그 깨진 흔적을 보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느 차에 과실이 많은지를 규명하는 그런 이제 분야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네. 저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많이 발생하면서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네.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도 많이 주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인데요. 네네. 말 그대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를 전담으로 다루는
과가 여성 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라든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아동 학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그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부서가 여성 청소년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한 명씩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찰관이 그 고등학교는 담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한 7, 8개 학교를 담당할 텐데 우리 경찰 동아리 회원님들은 다른 학생과 달리 학교 전담 경찰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죠. 가서 인사도 그렇죠, 맞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경찰관 아저씨들이니까 네. 가서 경찰관 아저씨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은 없었는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 경찰 아저씨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경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풍속 경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도박으로 한 건 잡겠다. 불법 오락실을 단속도 하고요. 네. 건전하지 못한 성매매 같은 것도 단속하는 것이 이제 풍속 경찰 또는 생활 질서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 업무도 저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 이제 청와대죠. 푸른색 기와집이잖아요. 네. 지키고 있는 이분들도 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100일 경비단이라고 하는 경찰관들이에요.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물론이고 네네. 머무시는 공간에도 다 경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왔다. 그런 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갖다 우리 기빈이라고 합니다. 외빈이라고 기빈이라는데 이분들도 다 이렇게 경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길거리 가다 가끔 보실 거예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경찰관들인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민주학생 그 헌법에 네네. 집회 및 시위 자유가 있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집회하고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헌법상의 우리 국민의 권리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싶다, 네네. 아니면 어떤 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집회 시위가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폭력화 내지는 과격화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이제 경비 경찰, 진압 경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력화돼서 가자 청와대로 해서 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막 일정한 장소로 몰려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과격화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집회 시위 경찰관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찰 특공대라고 이제 그 테러를 전담으로 네네. 막는 경찰 특공대도 각 시도 경찰청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백발백중 명사수 또는 뭐 무술 뭐 합계 몇십 단 이상 아니면 뭐 군에서 폭발물 처리 전문가 이런 네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정예 멤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테러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그 회의들 같잖아요. 국제 정상 회의,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찰 특공대원입니다. 저 특공대원이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할 수 있나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과학수하고 비슷해요.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특공대원을 뽑기도 하고, 네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아니면 특공대원은 아예 특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경력 체험. 그래서 이분이 군에서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다, 네네. 수중 폭파 전문가였다, 아니면 군에서 스나이퍼, 백발백중 명사수였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 체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투트랙으로 네네. 아예 그 특별 체험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되는 이후에 계속 자기가 무술 실력을 쌓는다든가 사격 실력을 쌓는다든가 이 테러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특공대원 모집할 때 이렇게 지원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과학수하고 비슷하게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걸 아시고요. 네. 다만 형사는 투트랙이 아니라 일단 경찰이 되고 나서 뽑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장한 간첩이 뭐 내려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이제 전방 지역 같은 경우야 이제 군에서 하겠지만 저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는 네네. 소규모 무장 간첩이 있다면 또 경찰에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어.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전의경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네네. 전경은 없어지고 의경도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경찰이 이런 그 무장 간첩과의 교전에 대비한 작전 업무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군하고 협조해서 K2 소총인가요? 네. 사격술도 연마하고 이런 그 작전에도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규 학생 관광 경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네네. 연간 관광객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왔어요. 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바가지 이용을 당했다, 택시 요금을 뭐 3배로 냈다, 뭐 어떤 좋은 물건인지 알고 샀더니 그게 짝퉁이더라 이런 얘기하면 국가 이미지도 이미지와 다시는 한국을 찾기 싶은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하고 인천, 그다음에 어디더라? 서울, 인천, 그다음 제주도 하나 더 있는데 부산,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이 네 군데는 관광 경찰이 조직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통역도 하고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가지 요금 당하지 않도록 하고 네. 자기가 할 줄 아는 외국어를 갖다가 가슴 상단에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관광 경찰이 서울, 부산, 인천, 제주도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저 그러면 관광경찰관을 하려면요. 네. 기본 외국어를 최소 한두 개는 할 그렇죠. 줄 알아야 되는 아무래도 거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어가 됐든지 일본어가 됐든지 중국어가 됐든지 뭐 스페인어가 됐든지 한두 가지 정도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관광경찰을 뽑혀가겠죠. 와. 그리고 이제 한강 경찰대도 있어요. 네네. 최근에 누군가요? 손성민 군인가요? 그 한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또 가끔 가다 보면 막 어디 뭐 마포대교 있는 데서 이렇게 막 다리 위에 올라가서 뭐 뛰어내리겠다고 이렇게 자살 소동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한강을 갖다가 이렇게 순찰하는 한강 경찰대도 있습니다. 유치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민규 학생. 민규 학생 모범생이라 유치장 같은 데는 안 가봤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유치장 이제 웬만한 경찰서는 이제 유치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법률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분들의 일시 수용하는 데가 유치장이에요. 그래서 유치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유치인들을 관리하기 좋게 원형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건물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다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잠시 수용하는 것이 이제 유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저 말 타고 다니는 기마 경찰도 있고요. 뭐 네네. 세그웨이 타고 다니는 순찰병 경찰관도 있고 또 웬만한 시도 경찰청으로 항공대라 해서 헬기가 한두 대씩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항공대 헬기 조종하시는 분이라든가 헬기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뭐 설악산이라든가 있는 산악 지역이랑 또 산에 또 등산하시다 다치시거나 조난 당하신 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산업 구조 경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소개드린 것 말고도 네네.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지금 축소 안 갑니다. 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경찰 동아리 회원님들도 꼭 경찰관이 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멋있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찰이 되는 길, 즉 경찰 채용 시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